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과연 크립토의 봄은 오는가? 그거에 대한 정답을 케빈 오리오리의 4가지 인터뷰를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크립토의 봄은 온다. 벤처 캐피탈리스트 케빈 오리어리는 레버러지가 과다한 대규모 암호화폐 회사 투자자 붕괴가 초기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면은 테라 루나나 셀시어스 앞으로 등장할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CNBC 인터뷰에서 오리어리는 복잡한 포지션을 가진 주요 기업 관련한 파산은 모든 금융시장에 좋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좋은 것이다. 모든 시작에서 바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면 주식이든 크립토이든 부동산이든 상관하지 않고 0으로 가려면 항상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 대규모 자본이든 크립토 인프라 회사 중 하나이든 상관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진 않지만 희생을 얻을 때 항상 바닥을 제공했고 그것은 항상 재건 과정에 시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너무나 많은 레버러지를 사용한 누군가를 희생해야 하는 경우 누군가는 과도하게 사용했고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붕괴될 수 있었으나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으로 긍정적인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형 암호화폐 회사의 투자자의 붕괴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형 회사의 붕괴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살아남은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워시아웃 이벤트라고 부르며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투자자들은 배우고 더 단단해지고 더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샤크탱크 케빈 오리어리는 인사이드 인터뷰에서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자신이 계속 매수하는지를 설명하고 위험한 토큰의 붕괴는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약세 시장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조정이 아직 결정적인 순간을 보지 못했고 세계 최고의 지적 자본에 베팅하는 자신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세 시장 후 장기적으로 전체 암호화폐 부분을 지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투자가 성공적인 베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양한 웹3 프로젝트를 2배로 늘리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팔지 않고 장기적으로 인내하는데 그 중에는 소멸되는 것도 있고 일부 프로젝트는 작동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그런 것까지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케빈 오리어리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낙관성보다는 광범위하게 반영하여 현재 솔라나 및 블록체인 회사 폴라곤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공간에 무려 32개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 원더파이는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등장한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약세 시장이 그의 자산을 하락시키고 있고 디지털 자산이 보유 자산의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6개월 전에 비해서 20% 이상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은 블록체인이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이며 4월 인사이더 인터뷰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소프트웨어 투자와 같다고 언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부분의 미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 그리고 토큰 루나와 같이 최근 붕괴된 암호화폐는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벤트로서 작용을 했고 실제로 디지털 자산을 뒷받침할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나는 300억 달러 이상 모금을 했는데 이제 아무도 그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형태의 붕괴로 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구축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교육이 되었고 시장 성숙을 위해 중요한 이벤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맥락에서 프로젝트의 붕괴는 시장에서 수백억 달러가 사라지고 일부 투자자가 돈을 잃은 경우에도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안 좋은 일이지만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교육시켰으므로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하며 실패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는 시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실패하는 프로젝트는 결국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적인 항복은 반등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이러한 붕괴는 암호화폐 매도세가 바닥을 칠 때 나타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쌓이는 인적 자원에 베팅하는 것으로 보고 최근 MIT 졸업생 엔지니어들을 보면 가장 똑똑한 사람 이런 엔지니어들은 블록체인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세계 최고의 지적 자본의 대다수가 블록체인에서 좋지 않은 결과들을 해결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냐고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리플과 바이낸스 FTX도 같은 맥락에서 인적 자원을 계속적으로 찾고 고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적 자원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블록체인이고 그들이 미래이기 때문인 것이죠. 케빈 오리어리는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크립토 봄은 언제 오는가? 오리어리는 미국 중간 선거 후에 미국에서 투자를 이끌어줄 암호화폐 규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규제에 대한 바이든의 정책인 미국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규정은 중간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미국 중간 선거는 11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양원 중 하나 또는 둘이 모두 장악하게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좌절될 수 있는 힘까지 가지게 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조차도 크립토에 대해 논의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으나 중간 선거는 당 차원의 존립이 걸려 있기 때문에 11월 전을 기점으로 중요한 것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 승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ETF보다 먼저 일어날 일들이 순서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이 먼저 나올 것이고 현재까지 제안된 두 가지 법안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큰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빌 하게티 상원의원과 팻 토미 상원의원에 제안된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은 조정이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두 자리로 높아지고 있고 식료품비는 날로 올라가고 있죠. 바이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 또 다른 크립토에 대한 규제 여러 가지 등이 언급될 수밖에 없고 거의 두 자리 숫자에 직면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크립토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오리어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해서 SEC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매우 불안정 상황이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립토 시장의 겨울이 얼마나 길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고 그 변동성을 더욱더 예측할 수 없지만 처음 15년의 아마존처럼 12개월마다 30에서 50% 수정됐던 것을 본다면 매우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마존 초창기 때는 제도적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매우 유사한 시기가 있었고 바로 지금이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케빈 오리어리는 견뎌나가면 상황이 변화하고 크립토 봄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